6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9페이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지금 보고 계신가요? 자, 그거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1번이요. 27대 난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고른 것. 그럼 우리가 주택임대차는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번 미등기 되죠. 2번요. 임차주택이 일시사용. 여러분, 일시사용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차임,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속기간 몇 년이죠? 최소한 2년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시사용은요, 모텔에 가서 며칠 잠자는 거잖아요.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죠? 용도 변경, 이렇게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우리는 실지 용도로 한다, 공부상 용도다. 실지 용도. 그래서 실지 용도에 따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이 되죠. 니은요,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줄고요.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가 다음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누구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써요, 거기요. 처분 권한을 가진 명의 수탁자. 처분 권한을 가진 명의 수탁자, 이렇게. 그 다음 또 누구도 된다 했죠? 수분양자가 열세를 교부받은 경우, 수분양자가요, 열세를 교부받아서 임대를 줬다. 이런 것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알겠죠?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니을이다. 알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을은 갑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 원, 같은 해 9월 5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1년 6개월 임대차 결정했다. 9월 5일이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요. 우리가 언제냐면, 2006년이죠? 2006년요, 9월 5일. 9월 5일 날 계약을 했죠. 여러분, 9월 5일. 아니, 보증금 8천만 원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임대차 결정을 했죠? 그럼 9월 5일부터 1년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은 몇 년을 본다? 2년 미만이니까 몇 년을 본다? 2년으로 보자. 2년. 2년을 보면 언제까지다? 2년으로 보니까 2008년 9월 5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해, 을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 출고, 가족만 전입신고. 그러면 확정일자를 했죠. 언제? 9월 5일 날이요. 9월 5일 날이죠.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9월 6일 0시부터. 9월 6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대항력이 발생하고 지금 확정일자도 했잖아요. 그해 2008년 10월 10일 갑은 병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다. 그래서 2008년 10월 10일이죠. 언제라고? 2008년 10월 10일. 여기 뒤에는 여기 2008년 10월 10일요. 누가 또 팔았다? 병이 매수인이다. 그럼 매수인은 뭐다? 임대인의 지위를 망으로 본다. 승계한 것을 본다. 승계. 을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가 언제냐? 현재가 2008년 10월 26일 현재. 아, 현재란 말이 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 1년 6개월 계약했어도 2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요, 2008년 9월 5일이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되면 2년이 되기 전에 임대인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언제?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무슨 말을 해야 돼? 나가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말 없으면 뭐가 된다? 법정 갱신이 된다. 법정 갱신되면 다시 몇 년이다? 다시 2년이다. 다시 2년. 다시 2년이니까 언제다? 2010년 9월 5일까지. 알겠지? 2010년 9월 5일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그럼요,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너무 고개 숙이지 말라니까요. 다 쏟아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나간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2008년이다, 이 말은. 지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했거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법정 갱신이 됐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지금 법정 갱신이 됐으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나간다고 하면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을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는다. 왜요? 왜 대항력을 갖죠? 뭘 했으니까? 전입 신고를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대항력이다? 9월 6일 빵시부터. 2번, 을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 배당을 받는다 그랬죠? 자, 이제 이거 봐야 돼.
같은 날 9월 5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우선비대권 어떻게 하냐? 빠른 날, 늦은 날. 여러분요, 우리가 대항력을 먼저 구하고 대항력하고 그 다음에 뭐다?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언제다? 같은 날 9월 5일이니까 대항력은 9월 6일 0시고 확정일자는 9월 5일 9시잖아요. 누가 더 빨라요? 확정일자 빠르죠? 그러니까 대항력 날짜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권은 9월 6일 0시부터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다 봐봐. 지금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럼 확정일자는 09시부터. 그런데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잖아. 그 다음날 9월 6일 0시부터. 그런데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난 다음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디가 더 늦다? 대항력이 더 늦다. 그래서 9월 6일 0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이 말이죠. 2번 맞죠? 3번은요. 을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2008년 10월 26일 현재는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안 됐어? 언제가 종료가 돼? 2010년 9월 5일날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지. 지금 현재는 뭐다? 진행 중이죠. 우리가 보증금 반환은 언제 청구한다? 보증금 반환은 언제 청구해? 임대차가 종료해야지. 종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법정 갱신됐으니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청구를 못해. 4번 을이 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즉시 이 일을 제기했다. 우리가 원래는 대항력이 있으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이 일을 제기한 경우는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죠. 따라서 이때는 갑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갑 누구죠? 갑 종전 임대인, 갑은 종전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한다 안 한다. 5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을이 임차 보증금을 뭐 할 때까지? 반환 받을 때까지. 몇 번이겠어? 임대차가 끝나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망으로 본다. 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정답은 3번이다. 자, 3번은요. 을은 갑소유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1번 을이 갑소유 주택을 양수했다. 그러면 양수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요,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을이 임차인이요. 임차인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임차권 넘어가 된다. 혼동에 의해서만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그럼요, 거기 줄고 을이 갑의 주택을 양수 딱 하기. 을이 갑의 주택 양수 이꼴 혼동으로 을의 임차권 소멸해요. 혼동으로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멸한다. 왜?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반환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임차권이 없으니까. 2번 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 매수한 자. 대지. 그럼 몇 번 얘기했어? 우리가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우리는 주택임대차죠. 대지만 양수받은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지만 양수한 자는 양수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3번 임대차의 전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을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로 본다? 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사용 이익이 있으면 뭘 해야 한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에 각각 그러면 앞에 있죠. 임차인 앞에 병이 있고 임차인 뒤에 정의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의 저당권 시행이죠. 그럼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의 뜻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는데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정이 있다 이 말이죠. 1번 저당권 임차인, 여기 2번 저당권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맨 위에 있는 사람 그 이하는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어도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다 소멸하죠.
그래서 임차권도 뭐란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경락인 무에게 보증권 반환으로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5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 각각 병과 정의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고 정의 저작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이 됐다. 병의 저작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이미 소멸했다. 이미 소멸. 봐봐. 경매가 되기 전에 봐봐. 병의 등기가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만 소멸하겠죠? 그러면요 이 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임차인은 경락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런 경우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여기요 여기가 건물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어요. 여기에 을이요 보증금이 1억이에요. 여기가 병이 있어요. 병이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1억 있어요. 여기요 A예요. A가요 근장이 있어요. 근장이요 2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천.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해가지고요 전입 신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아요. 신고. 확정 일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죠 우리가요? 주택임자에서 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신고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신고가 없으면 우선 변제도 못 받고 최우선 변제도 못 받아. 아무것도 못 받아. 골치 아프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신고는 하고 알죠? 뭐가 없다? 확정일자가 없다.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냐? 1억 2천 이렇게 해봐. 1억 2천. 1억 2천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 경매가 되겠죠? 경매가 되면 누구부터 없어져요? 근저가부터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은 2천 받아가죠? 이 사람이 1억 받아가죠? 이 사람은 한 푼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전입신고가 됐어도 소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최우선 변제 못 받죠?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돈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을이요 A 것을 2천만 원을 대신 갚어. 대신 갚어. 갚아도 이거 없애버려. 알겠죠?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죠. 1번이 되니까 이 설령 병이 금매가 돼도 병만 없어지고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전입신고가 있으니까 뭘 한다? 1억 2천이 돼서 뭘 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 그래서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이 사람이 보호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을 갚아버린 소액 피담보 채권을 갚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임차권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경매 중에 선순위가 소멸하고 내가 임차인이 1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하면 된다? 대항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자 4번은요 4번은 이제 지금 정답이요 좀 잘못되어 있죠. 4번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A회사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 X주택을 임차한 갑은 임대차 여기서 A회사 명의로 되어 있죠. X주택이죠. 그래서 이게 갑이죠. 갑이요. 임대차 기간 만료 시 X주택을 부양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X주택을 임차한 을은 입주를 마치고 X주택을 전대차한 을은 입주를 마치고 2015년 1월 12일 점심으로 했다. 여기 또 을이 여기다 점심으로 해서 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전차인이죠. 전차인이고요. 언제요? 여기요. 2005년 1월 12일 날 점심신고했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 여러분요,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 받는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언제요? 2005년 1월 13일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차인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 갑을 말한다? 간접 점유다. 이렇게. 그래서 2005년 1월 13일부터 3일 몇 시부터? 0시부터 이렇게. 그 갑은요 2005년 12월 11일 X주택을 분양받았다. 언제요? 여기요 12월 11일 날 갑이 등기 분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전차인이 아니고 이제 누가 된다? 임차인이 되죠. 언제요? 동시에 12월 11일 이 말. 12월 11일 알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즉시 12월 어디야? 3월 20일 등기요? 3월 20일 뭐야? 2005년 11월 11일 주택을 분양받아. 등기는요? 등기를 3월 20일이에요. 2006년 3월 20일 등기했죠? 그럼 동시니까 이 사람도 언제 대항력이 있다? 3월 20날. 알겠죠? 그리고 같은 날 병에게 저당권. 같은 날 3월 20날 병에게 저당권이다. 그럼 얘기했죠?
하나는 저당권은 갑구다, 을구다. 저당권은 갑구에 을구예요. 이 저당권은 을구가 되죠. 을구가 되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갑구가 되죠. 갑구니까 갑구하고 을구니까 별구죠. 별구는 뭐로 가져간다? 접수번호로 접수번호를 가지고 따지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먼저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접수가 빠르겠죠. 그러면 저당권, 소유권이요. 저당권보다 순서가 더 빠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마자 소유권 취득하죠. 동시에 을은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을의 임차권이 병의 저당권보다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병이 경매를 청구한다 할지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이란 말이죠. 마친 날 같은 날 병에게 저당권 설정했다. 그 후 병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정의 X주택을 미수란 말은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을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3월 20날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즉시 이렇게 알겠죠? 이때다. 3번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먼저라고 즉시 2번이다. 알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셔요. 자, 오늘 보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이래야 되겠죠?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이래야 되겠죠? 동오수 표시 없이 집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에다 집원 동오수 표시 없이 OX X 틀렸죠? 집원만 정확하게 하는 것을 뭐란다? 다가구 주택이다. 2번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주택 임차인 줄고요.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서 전세권 등기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요구인 것 본다. 틀렸죠? 2번. 3번은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줄과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 그러면 우리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하면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차인으로서 알겠죠? 그런데 우선 변제를 받잖아요. 확정 일자 있어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채권만 양수해죠. 채권만.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는 승계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서가 있다 없다? 없다. 확정일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다. 3번. 4번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거기만 사무실용이 주거로 바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소액으로 들어갔죠.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근저당권을 우선해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증금중 일정액 줄고 맨 끝에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죠.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 여러분 신고는 뭐냐? 신고는 접수할 때라고 그랬어요? 수리할 때라고 그랬어요? 수리할 때를 신고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 줄고 동그라미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면 행정청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6번 주택임차 보호법하고 상가죠. 이번에 우리가 2월달에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 둘 다 똑같아. 5%다. 둘 다 5%.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답 없다. 둘 다 5%다. 둘 다 5% 바뀌었어. 알겠죠? 정답 없다 이렇게. 자, 다음에 7번 보셔요.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 X주택을 을로부터 2009년 4월 1일 임차하여 인도받고 점심을 마치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 또 그래야 되겠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갑은 이미 병소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 X주택이죠. 여기 저당권이 누구? 병의 저당권 설정이 병이 저당권이죠. 제가 1월 1일에 설정됐다고 그래. 2009년 4월 1일 여기요. 2009년 4월 1일 알겠죠? 누가요? 갑이 임차를 했다 이 말이죠. 현재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가 아니라 2010년 10월 24일 여기요. 2010년 10월 24일 얼마 안 되네.
알죠? 여러분 2년 되려면 언제가 있어야 돼요? 2년 되려면 언제가 있어요? 2년 되려면 2011년 4월 1일이 돼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지금 안 됐죠? 오케이, 그걸 알아야 되겠죠? 2009년 6월 12일 뭐라고? 2009년 6월 12일요. 정이 병에 대한 5천만 원 채권으로 X주택에 가압류했다. 정이 뭐랬다? 가압류. 임차인 이렇게. 그 다음에 2010년 10월 8일 뭐라고? 2010년 10월 8일 무의 저당권 시행되어 X주택은 A에게 매각했다. 2010년 10월 8일 여기네. 2010년 10월 8일 A가 뭘 받았다?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또 하나가 있어? 8월 6일 무의 2번 저당권. 그럼 2번 저당권이 어디 있어? 이게 1번. 여기 8월 6일 누구죠? 이름이? 무가 2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그리고 2010년 10월 8일 무의 저당권. 얘가 또 경매 신청했네. 얘가 경매 신청했어. 경매 신청해서 A가 경락을 받았어. 알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없어져? 어디서부터? 1번부터 다 없어지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지금 얘가 1번이죠. 맨 위에 1번, 2번, 3번, 4번이죠. 자,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을이 있으면 을이요. 병이 1번이고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요. 임차인. 그 다음에 여기요. 정이 가압류. 그 다음에 여기요. 무가요. 저당권 이렇게. 누가 경매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기 저당권, 압류, 저당권 다 말소기준 권리죠? 그러면 병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뭐한다? 소멸하죠. 소멸하고요. 임차인은요. 경락인 누구죠? 여기 A죠? A가 경락이죠?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하니까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배당 금액 얼마라고? 2억 3천이다. 그럼 왜 2억 3천이 나오지? 아무 필요 없는데 2억 3천이다 이렇게. 2억 3천이다. 자, 1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여기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봐봐. 이제 봐봐. 지금 여기 보면 가압류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죠? 가압류하고 그 다음 사람은 순위가 뭐란다? 평등해. 가압류 이하는 순위가 평등해. 가압류 이하는 순위가 평등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보면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무가 정보다 우선하다. 그건 안 돼. 정하고 무의 순위는 뭐하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1번 틀렸어. 알겠죠? 여기 정하고 무의 순위는 평등해. 기출문제집 616. 자, 2번요.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으면 저당권자 병에 우선하여. 저당권자 병? 아니죠. 병이 몇 번이다? 1번이고 이미 저당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 갑은요. 아무리 확정 일자를 한다 할지라도 병보다는 우선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병이 1번이니까. 알겠죠? 우선비를 만든다. 1번, 2번 틀렸죠? 3번 무의 저당권 시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죠. 여기 봐봐요. 경매가 있으면은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1번 이하는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갑의 임차권도 소멸하죠. 그러니까 갑은 방 빼가지고 건물을 누구한테 줘야 돼? A한테 인도해야죠. 알겠죠? A가 주택을 이제 경락인한테. 3번이 정답이죠. 4번요.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 확정 일자가 없다. 그러면요. 정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이건 변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참 이게 보증금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했죠. 1억 원. 보증금 1억 원. 근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21회 때 나왔잖아요. 21회 때 나왔을 때는, 처음에 21회 나왔을 때는 서울시가 1억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이때 나왔을 때는 알겠죠? 보증금이 1억이 아니고 8천인가밖에 아니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최우선을 받을 수 있었는데 1억이면 최우선이 아니었으니까 못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최우선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액 임차아니고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정일자가 없어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요.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 위에 문제에서 뭐라 나왔어요? 문제에서
형 보증금 1억 원에 1억 원에 전입 신고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안 나왔네. 왜 여기가 서울시라 이런 말이 없냐면 옛날에는 서울시가 8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돼버리니까 전국 어디에도 적용이 안 되니까 안 나왔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얼마야? 1억이잖아요. 1억.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요. 그래서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죠? 4번 같은 경우는 정의 우선에 변입할 수가 있다 그랬죠? 정의에서 변입할 수가 있다 맞는 거죠. 왜요? 최우선. 4번도 맞아. 4번도. 알죠? 최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려면 1억 2천 그래야지. 1억 2천. 1억 2천 그러든지. 알겠죠? 소액 임차인. 1억이면 소액 임차인이죠? 얼마를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3,400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 이건 법 바뀌기 전의 문제니까. 알겠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 그래서 3,400 받을 수 있다.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갑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말이 돼 안 돼? 여기 대항력은 주장을 못 해. 대항력 주장 못 한다고. 무슨 말이죠? 뭐는 할 수 있으나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뭐는 못 해? 대항력 할 수 없다. 대항 왜? 몇 번이니까? 2번이니까 2번. 순서가 2번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이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요 이게 중요해. 이거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그림이 1번 2번 3번 4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끝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 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은 보셔요. 갑소유 대지 위에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택임차보호법상 보증금족 일정에게 최우선 매도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했다. 병에게. 을은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 OX. 몇 번 얘기했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언제? 경매대금이라고. 예, 매매대금이잖아.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무슨 대금? 경매대금. 이렇게. 2번.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려면 집행법원의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뭘 해야 돼? 배당 요구. 그래서 우리는 주택 임대차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3번.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미등기예요. 봐봐 여기 이렇게 대지 있죠. 대지에 건물이 있어. 근데 이 건물이 지금 미등기라고. 미등기 알겠죠? 미등기인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차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 됐죠?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다? 을이죠? 을이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임차니까 이게 미등기니까 건물은 경매 안 되고 뭐만 경매된다?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그냥 얘기해. 있어 없어? 있다. 왜?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로부터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이 미등기니까 당연히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대지에서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자요 4번.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되면서 동시에 배당을 받을 경우 동시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와 줄고 건물의 경매 가격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받는다. 아까 뭐가 똑같아? 우리가 전번 시간에 뭘 했냐? 공동 저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지의 경매대금과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1억 이하일 때는 3,400을 받는데 만약에 여기가 1억 5천이다. 1억 5천이가 경매대금이 건물이 1억 8천이다. 그러면 1억 8천이가 좀 더 많고 좀 더 적죠? 그럼 여기 정부에서 얼마냐? 3,400을 받는데 3,400 할 때 무조건 3,400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하고 그 다음에 대지하고 만약에 반반이다 그러면 1,700이죠?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받아? 1,900 정도 받고 여기는 얼마 받아? 1,500 정도 받고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다? 3,400이 된다. 왜 1,900이냐? 여기는 1억 5천이고 여기는 1억 8천이잖아요. 좀 더 많이 받고 여기서는 여기는 좀 더 적게 받고 그래가지고 3,400 동시배당하고 똑같이. 알겠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갑이 대지만 병에게 매도했다. 대지만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을은 환가대금에서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처음부터 다르면 안 돼. 처음부터 다르면 안 되고, 이런 봐봐. 우리가 대지와 건물에서 예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대지가 있어. 대지에 을이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있어. 그러고 나서 건물을 3월 1일에 지었어. 임차인 병이 4월 1일이야. 4월 1일. 이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돼? 안 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는 갑의 건물 위에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미등기야. 근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의 경매되면 정부에서 돈을 받죠. 그런데 건물이 미등기니까 대지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미등기 건물은 등기라고 나서 경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지는 갑이고 건물은 A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서 우리 임차인 했어. 이 사람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대지가 갑이에요. 건물도 갑이에요. 여기서 우리 임차인이었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대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똑같았죠? 그러니까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자, 9번 옳은 것은요 22회죠 1번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은 확정일자 부출고 몇 년 단위로? 1년. 몇 년간 보관? 20이라고 좀 써줘. 20. 주택 임차권은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 상속? 임차권은 상속이 돼 안 돼? 여러분 봐봐. 여기 봐. 우리가 민법이죠. 민법이죠. 민법은 재산권하고 신분권으로 이렇게 나누죠. 신분권하고 재산권하고 신분권으로. 그럼 재산권은 뭐고 신분권은 뭐예요? 재산권하고 신분권은 나누어져. 재산권은 뭐가 있어요? 재산권은 물권하고 뭐가 있어요? 채권 이렇게 했죠? 물권과 채권. 이 재산권은 뭐가 돼요? 당연히 상속이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뭐예요? 임대차가 채권이죠. 채권이 재산권이잖아요. 당연히 상속이 되죠. 근데 문제는요, 지역권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지역권은 상속이? 지역권은 무슨 권이에요? 물권 뭐가 있어? 물권.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거기에 지역권이 나오네. 알겠죠? 지역권은 뭐다? 물권이네. 물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재산권이니까. 알겠죠? 말을 살짝 틀면요. 그래서 해가지고요. 자, 3번요.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 줄고요. 묵시적으로 갱신을 말한다. 법정갱신이죠. 임차인은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1개월? 3개월. 이런 봐봐요. 자, 이 어떤 놈이 문제를 냈는지 참 문제 낸 놈도 머리 많이 쓰고 있죠.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뭐 한숨 쉴 것은 아닌데요. 여기 이제 만약에 10월 1일에 끝난다 해봐. 10월 1일이다. 10월 1일에 끝난다. 종료가 되면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임대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는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뭐라고 해야지. 아무나 하지만 다시 연장이 돼. 몇 년이로? 몇 년? 2년으로 봐. 법정갱신은 2년으로 본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각 당사자다.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오직 임차인만 해지 통고를 해. 해지 통고. 그리고 통고를 임대인이 받는 날부터 몇 개월이다. 그래서 이 3개월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임대차가 갱신이 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서 3개월이다 이 말인데, 여기는 법정갱신이 되면 3개월 안에만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게 아니고 법정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법정갱신이 되면 2년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2년 아닌 것 같아. 나가야 되겠어? 그럼 법정갱신이 됐을 때는 임차인은 나 그냥 나갈게요. 언제든지 얘기해. 언제든지.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뭐죠? 3개월 안에만 해지 통고한다. OX, X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통고하고 3개월 있다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3개월 안에 해지 통고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통고하고 3개월 있으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
아웃이죠. 자, 4번은요. 임대차 끝났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망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본다. 관계가 종료된다. 틀렸죠?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죠. 한국주택공사는요. 대항력을 만다. 취득할 수 있다. LH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뭐다? 중소기업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뭔지 몰라요? LH는 알죠. 알겠죠? 그래서 LH공사죠. 자요. 10번 옳은 것은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에서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줄고 전세권자, 임차인 몇 번을 얘기했어? 서로가 별개이다. 별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뭐든지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임차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선택적. 2번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 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 요구, 배당 요구. 그러면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서로가 별개이다. 알죠? 함께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봐야 된다. 땡, 아니다 이 말이죠. 3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해서 줄고 주택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 보증금 반환 채권만. 그럼 이 인간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서가 있다 없다? 없다. 전입신고도 못하고 확정자도 없죠? 이 사람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지금 두 번째 나왔죠? 똑같은 지문이. 4번 대항요건과 확정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사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가 달라지더라도 그러더라도 봐봐. 아까 말했죠? 처음에는 똑같았죠? 그 다음에 달라지죠? 그래도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임차인이 사망하죠?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 우선. 그건 아니죠. 항상 우선이다. OX, X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사실혼 배우자죠? 상속인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사실혼. 단독이죠? 있죠? 지금 있죠? 그럼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냐? 한다 그럼 누가? 상속인이 단독. 안 하면 몇 촌? 이촌하고 이촌의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뭐란다? 공동으로 상속한다. 알겠죠? 그래서 틀렸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11번은요.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요건은 뭐죠? 대항력이죠? 확정일자 우선 변제죠?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말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그렇죠? 상속할 수 있다. 작년에 나온 문제죠. 28회니까. 임차인의 우선 배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미친다 않는다? 미친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존속기한은 몇 년이다? 2년으로 본다. 4번 임차인이 경매일자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임차인 줄 것이고 소유권 취득 이퀄. 아까 이것도 한번 나왔어. 뭐라 한다 이것을? 이걸 뭐라고 얘기해? 오케이.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 그래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틀렸죠? 자, 5번은 여러분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뭘 한다? 승계한다.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됐죠? 갑이 있고요. 여기요, 을이 있죠? 을이 보증금이요, 1억을 줬죠? 그런데 여기요, 채권자죠? 채권자가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요. 이 사람은 뭘 한다? 채무자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보증금을 나중에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되고, 이 임차인은 A한테 돈 빌렸으니까 채무자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압류가 들어와. 압류나 또는 가압류가 들어오죠? 그럼 이것을 뭐한다? 이 사람을 가압류 채권자라고 하죠. 알겠죠? 그러면 갑은 돈을 을한테 주면 안 되고 A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갑은 A한테 돈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는데 돈을 주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란다? 앞에다 뭐를 붙인다? 제3 채무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다? 을은 A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죠. 그러나 채무자죠? 갑은 A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죠? 을한테 돈을 빌린 사람 마찬가지인데 돈을 그런데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3 채무자라고 그래.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병으로 바뀌었다. 이걸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양수인이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니까요, 가압류 채권자는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돈을 달라고 한다.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제3 채무자한테. 알죠? 양수인. 자요,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죠?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 줄 것이고,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 제3 채무자의 지위를 뭐를 한다? 승계한다. 이란 말이에요. 뭐를 한다? 승계.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죠? 됐죠? 자, 그럼 12번은요? 주택임대 보호법이죠? 1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한다? 줄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해. 지금 봐봐. 대항력 있는이죠? 맨 앞에 대항력 있는. 그럼 대항력 있으면 어떡하죠? 건물이 양도가 되면 양수일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하죠. 이 일을 제기해. 그러면 종전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옆줄 긋고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이렇게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이렇게 됐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어 줄과 미등기 주택, 무허가 주택에도 적용된다. 3번. 임대차 기한이 끝나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죠. 임대차는 종료된다, 종료되지 않는다? 종료되지 아니한다. 법조에 나왔죠. 다 가구죠. 다 가구. 뭐만 있으면 된다? 지범만 기재. 동호수는 없어도 된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죠. 저당권 1번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니까 저당권이 1번, 임차권이 2번. 경매가 되면은 몇 번부터 없어진다? 저당권 이하 다 없어지죠.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매수한 자, 매수인이 된 자 누구냐? 경락인이에요. 매수인이 된 자는 뭐란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이게 지금 몇 번까지 있죠? 그냥 다 봐. 13번.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 몇 년? 2년. 2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상 일시. 주택임대보호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틀렸죠? 3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소액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에서 보호받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감액으로 이렇게 됐죠. 언제까지 보증금 감액해야 돼요? 앞에다 가면 앞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감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누구의 소유이다? 임대인의 소유이다. 임대인의 소유. 성립할 때 대항력과 확정죄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둘 다 똑같죠? 대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5번.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또 나왔네. 가압류된 상태. 여기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되죠. 양수인은 제3 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자, 14번은요.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돼. 뭐라고? 을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네. 그럼 지금 몇 번이죠? 맨 위에가 1번이죠. 병소유택이 병소유택이죠. 여기가 갑이 저당권이다. 이렇게. 갑은 을의 저당권이 있는 여기가 갑 임차인이다. 임차인 이렇게. 여기 돼 있죠?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얼마에? 2억. 바로 그냥 확정일자고 재밌게 신고를 했네. 그 후 정의 X주택에 저당권이 있다. 그 후 정이 또 저당권이 또 있네. 임차인이 지금 가운데 지금 샌드위치처럼 끼어있죠. 그런데요, 누가 경미했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죠? 알겠죠? 그런데 경미가 됐죠? 경미돼서 X가 경락인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여기 전 봐봐. 여기 누가? 이 을이요?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니까 을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한다. 소멸주의죠? 소멸주의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렇게 보면서 1번 을의 저당권은 찌그러진다. 당연하죠? 말소 기준 권리. 2번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상기한다. 무가 어디가 있어? 무가 X주택 소유권을, 죄송해요. 여기 얘가 무예요. 얘가 알겠죠? 얘가 무. 그러니까요, 봐봐. 무는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 안 한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 안 해. 병의 지위를 승계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찌그러지니까. 알겠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했다. 갑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을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 누구보다 먼저? 정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정이 우선이니까.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장의 존속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갑은요 무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말이 돼야 안 돼요? 경매가 됐죠? 경매에서 이미 찌그러졌죠? 그러나 2번이니까 이미 말소됐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정이 갑보다 배당금을 매각되면 정이 갑보다 먼저 받는다. OX X 왜? 지금 봐봐. 갑은 지금 뭐 했어? 두 번째 줄 문제 두 번째 줄 대항요건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있죠.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선변제권이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대항요건의 말은 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선 알겠죠? 지금 오케이. 자요. 그래 정답 몇 번이다? 1번. 저작권 소멸한다. 틀렸죠? 자, 15번. 또 나왔네. 길어.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7천,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같은 날 입주와 동시. 자, 됐죠? 자, 이제 또 한번 봐. 서울에서 7천이니까 뭐다? 보호되죠? 소액이죠? 자, 2013년 2월 1일이죠? 을은 갑은요 울소유. 갑이죠? 갑은요 보증금 얼마? 7천에 언제냐? 2013년 2월 1일 이렇게 됐죠?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점심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니까 봐봐. 같은 날이니까 이건 소액이죠? 이 언제다? 대항력은 2월 2일 0시죠. 2월 2일 0시. 같은 날 뭐를 했다 했죠? 확정일자를 했다 했죠? 확정일자는 같은 날이니까 2월 1일이고 2월 2일이죠? 그럼 우선변제는 언제다? 우선변제는 언제? 빠른 날, 늦은 날. 확정일자는 2월 1일 날 했으니까 2월 1일 9시잖아요. 여기는 어디다? 2월 2일 0시. 알죠? 우선변제. 여기는 어디요? 여기는 두 개는 뭐죠? 여기 두 개는 뭐다? 최우선변제. 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1번. 확정일자 없다고 돼 있어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그랬죠? 죄송해요. 아직 확정일자 없어요. 알죠? 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있으면 그렇다. 확정일자 왜 없지? 확정일자 좀 이따 있나 봐요. 알겠죠? 그러면요, 일단 여기 불안하니까요, 지워놓고 오죠. 이게 아직 없으니까요. 주택인도가 뭐가 있다? 전입신고. 2월 1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 2월 2일에 뭐가 있어? 대항력과 뭐가 있어? 최우선 변제. 두 개 있죠? 확정일자 없어요. 1번, 2014년 1월 1일, 병은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2014년 1월 1일이다. 2014년 1월 1일. 증액할 수 있어 없어? 왜? 오케이. 이따 1년이 지나야 돼. 그런데 1년이 안 됐으니까 안 돼. 두 번째는 7천에 대해서 5%죠.
350만 원만 해야지. 350만 원. 5%니까. 5, 7, 35, 350만 원. 알겠죠? 500 안 돼. 알았죠? 만약에 500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500을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번 2014년 2월 1일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전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한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2014년 여기 봐봐. 2013년이고 여기 2014년이라고 했어요. 2014년 3월 1일이죠. 봐. 그러니까 3월 1일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좀 지났죠? 그러면 된다. 임대기한은 몇 년을 했죠 지금? 노노노. 1년이라 했죠? 1년에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그런데요 2년 미만을 정한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 자기 선택에서 1년을 주장하든지 2년 주장하든지 자기 몸대로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은. 그런데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여기 을이 지금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은요 약정기한을 만료, 즉 1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주택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든 2년을 주장하든 선택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다. 3번 2013년 6월 1일 2013년 6월 1일 이렇게죠. 20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이게 중요하죠. 왜냐? 가족이 있어가지고 전출했어. 그러면요 가족이 있어가지고 전출해서 가족 놔두고 그러면 가족의 주민등록도 주민등록을 보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가족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주소로 이전 전출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항력이 소멸된다. 소멸된다. 3번 틀렸죠? 자 4번은요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해서 근저권을 설정해 줬더라도 갑은 3,500만 원을 한도해서 병보다 우선하여 변입할 수 있다. 그래 됐나요? 얼마? 3,500. 이건 옛날에는 뭐 3,500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얼마다? 지금 여기는 근저권이 1번이 있고 그거 떠나가지고 2012년 2월 1일에 먼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근저권이 1번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우선 변제는 1번, 2번 필요 없죠? 순서에 제일 먼저 받으니까 지금 얼마 받는다? 3,400. 왜 갑자기 3,500이라고 돼 있지? 3,500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OX, X 얼마 한다? 3,400이다. 3,400. 알겠죠? 노. 틀려. 자 지금 봐봐. 지금 이게 아니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서울은 얼마다? 3,400이죠. 1억 이하는 3,400이죠. 그런데 여기보다 선순위가 누가 있지? 선순위가 2012년 12월 1일이 지금 근저권이 있죠. 그러면 언제를 기준하냐? 201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 2012년 12월 1일을 기준한다고. 그때 당시 최우선 변제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는 잘 들어봐. 자, 갑이 있고 여기요 2012년 12월 1일 근장 있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임차인 있죠?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그냥 바로 갑이요 임차인 경우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가 둘 다 7천이 여기 7천이고 여기도 7천이죠? 7천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의 경우는 자기 혼자만 있잖아. 서울 지금 현재 서울 현재 서울이면 이 사람은 7천 중에서 얼마를 받는다? 3,400을 받을 수 있어, 최우선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 임차인 앞에 지금 근저권이 있죠? 그러면 항상 기준을 어디로 하냐? 제일 처음에 있는 근저권의 기준으로 해. 이때 당시 최우선 변제가 얼마인가를 봐야 돼. 이때 당시. 알겠죠? 그러면 2012년 12월 1일 날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것은요 경과 규정을 보면 여러분요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 보면 항상 이거 경과 규정이 있어. 왜냐면 여러분 중개 실무를 하려면 중개사 협회에서 보면 뭘 주냐면 테이블을 준단 말이야. 시간 테이블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있고 이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권을 제일 먼저 봐. 근저당권을 2012년 12월 1일 날 검색 한번 해봐. 2012년 12월 1일 날 주택임대차에서 최우선 변제가 얼마에서 얼마인가? 7,500에서 얼마까지? 2,500이죠? 그럼 봐. 그때 당시는 여기서요 서울시에서는 7,500에서 얼마까지? 2,500까지래요. 2,500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이리저리 다 틀리지. 3,500이 아니고 얼마? 2,500까지 그래야 맞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얼마를 써서 3,400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7,500에서 얼마까지? 2,500까지 12월 달 2012년은 이게 여러분요 중기사법이죠. 중기사법에서 몇 년 전에 이게 한번 나왔단 말이죠. 날짜를 쭉 써가지고 1번은 뭐 저작권 얼마, 근작권 얼마, 뭐 1번의 근작권이고 2번이 임차인이고 3번이 전세권이고 쭉 써가지고 그러면 현재 을이 경매됐을 때 을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얼마 쓴다? 다 3,400으로 다 찍은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얼마나 찍어야 돼? 2,500을 찍어야지.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해 그때의 최우선 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9,000이라고 했다 해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최우선이 되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중개사법에서 애워야 돼요. 알겠죠? 문제가 나왔어. 기출문제 중개사법에서.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실무할 때 보면 여러분 그 실무 교육 받죠? 실무 교육 받으면 그거 하나 줘. 보면 여기 써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얼마 이렇게 다 써. 그거 왜 쓰여 있냐? 등기부를 딱 보고 판단하라 이 말이죠. 등기를 보고 항상 언제나 최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을 때를 기준한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최우선 면제는 얼마에서 얼마였는가 그걸 보고 설명해 줘야지. 여기요 다 돼요. 9,000이요 관계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3,400원 받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저당권 근저당권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5번 20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했죠. 임대청약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왜요? 지금 이 사람은 뭘 했다? 이 사람은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했죠. 대항력이 있다. 이걸 대항력을 주장한다 이 말이잖아. 대항력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특히 여기 지금 4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해설에 써놨네요. 2,500이라고 나원참. 자요. 자 16번을 보셔요. 16번 다음 판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25회 25회면 얼마 안 되는데 25회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7,500이 맞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보니까 2012년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2018년이죠. 5년 전이죠. 그러니까 뭐 비슷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작년 12월 30일 날 이런 말이죠. 근저당권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2018년 5월 달에 임차인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계산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16번은요. 옳은 것은요. 주민등록 신고는 뭘 할 때? 수리 마수리 수리한 때. 2번 이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봐봐. 잘 봐. 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어. 전부. 그러니까 전부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말했죠. 아까는 일부 2층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안 되고 다른 층은 된다고 그랬죠. 일부일 때는. 그런데 전부를 임차권 등기했다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들어와도 최우선은 돼 안 돼? 뭐만 돼? 우선 변제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3번은요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뭐가 된다? 매각되죠.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1번이 저당권, 2번이 임차권.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그래서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확정을 노노노노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돼. 전입신고 확정을 짤 필요가 없어. 그래야 최우선이야. 주택 임차인은 대제 환가대금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